전산회계 1급 104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 밑에 있죠? 우리가 단가 결정 방법, 개별법,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연수학계법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수량결정 방법도 나와 있죠. 예, 요거 같은 편, 이거 같은 편, 요거 같은 편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2번 문제.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크게 세 가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에는 두 가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이 있고요. 지폐주와 이런 것들 통화대용증권이죠. 그 다음에 예금, 요구불 예금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있고요. 그러나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아니죠. 해당이 되지 않는다. 현금성 자산은 만기 3개월 이내 얘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체크해 볼까요? 현금, 우편증서, 예, 보통 예금 맞고요. 정기예금 아니죠. 당좌예금 맞고요. 단기매매증권 아니다. 그러면은 얼마죠? 195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자, 취득 후 지출에 대한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취득 후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에 보면 여기 있죠.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만한 지출들이죠. 금액이 크죠. 이건 자산으로 취득원가 포함 자산으로 처리하고 현상 유지 보수하는 거 소액이 들어가죠. 이런 것은 수선비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금액 많이 들어가겠죠.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외벽 도색 비용,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거, 그다음에 보일러 부속 교체, 원상 회복. 이거 2, 3, 4번은 수익 지출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예, 여기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자본적 지출, 지도원가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잘못된 것은 또 나왔네. 무형자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 기준이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좀 어렵네요. 이거는 예, 내부적으로 창출된 어쩌고 저쩌고 예,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했는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만약에 구분할 수 없을 때는 연구 단계로 발생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 연구 단계는 비용이죠. 예, 비용 처리하고 개발 단계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1번, 4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 대표적이며 사업 결합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 영업권은 영업권이 포함이 되지 않을 때는 영업권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회사 내부적으로 평가된 영업권은 못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영업권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고 형체 없고요. 식별이 가능하고요. 기업이 통제이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이게 바로 무형자산의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단기손익, 그러니까 뭐야? 단기손익, 비용, 수익으로 처리하죠. 예, 비용이나 수익,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으로.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기타 포괄 자본입니다. 자본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2번 틀린데요. 단기매매증권은 부대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예, 영업의 비용이죠. 예.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하고요. 만기 보유증, 그 외 만기 보유증권 혹은 매도 가능 증권은 지도원가 포함이다. 요거죠. 예, 요거는 포함. 요거는 단기 매매석은 따로따로. 5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번.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 있죠. 예, 자본금.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단가입니다. 보통주 있고 우선주가 있죠. 자본잉여금은 주발조,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요 반대되는 애들 자본조정에 해당이 되고 이런 애도 자본조정입니다. 기타 포괄 요거 하나 알아두고요. 이익잉여금, 각종 적립금, 준비금, 잉여금들이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서 틀린 거. 이거 틀렸죠. 자본적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입니다. 틀렸고요. 자기 주식 처분이 틀렸죠. 예, 처분이익 자본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틀렸죠. 이건 자본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본 조정. 답 하나 있네요. 4번 감자차손 자본 조정. 요 밑에 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매출원가를 계산해라. 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여기 있죠. 자, 기초상품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상품 400만 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500, 애누리 환출 70만 원이 있습니다. 빼기 그럼 순매입액 430이 되고요. 그러면 매출원가 나왔네. 그죠? 1030, 1030. 하나밖에 없네. 답이 2번. 자, 매출원가 분계풀이는 안 하겠습니다. 예. 분계는 회계 2급입니다. 예, 이거는 금액 구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또 유사한 문제 이런 문제 있었죠?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의 신용카드 결제하다 미지급금 수수료 비용,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답 1번인데요. 8번 답 1번. 부채 증가입니다. 2번 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다 보통예금 이자 수익. 뭐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원재료 2천만 원 외상으로 매입하다 원재료 외상 매입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외상 매입금을 신용카드 결제하다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부채 감소, 부채 증가. 1번이 틀렸네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요거죠. 예, 제조원가 명세서. 예. 얘는 뭐다? 손익계산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 기말 원재료, 예. 기초제품품 요 있죠. 단기 제품, 얘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기말 제품은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기말 제품은 여기 있습니다. 답은 4번. 10번 문제. 원가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원가 행태에 따른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예, 중요한 겁니다. 고정비, 변동비, 행태에 따른 분류. 근데 추적 가능성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직접비, 간접비. 예, 관련성에 따라 관련. 이 뭐죠? 관련 원가, 비관련. 이 뭔데요? 통제 가능성, 역사적 예정 원가. 역사적 예정 시점 관련이죠.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답은 2번도 틀렸습니다.
예, 답은 2번이 되죠. 예, 요거 맞습니다. 예,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그 매몰 원가, 기회 원가 이런 것들 예,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10번 답은 2번. 11번 문제. 기초원가와 강호원가. 기초원가다라면 직접원가죠. 예, 직접원가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가공비는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요 예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건조비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직접 원가, 뭐 기초 원가, 기본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서 절대로 직접 원가라고 얘기 안 하죠. 300원. 기초 원가, 기본 원가 말하는 겁니다. 예. 직접비 요거 말하죠. 직접비, 기초 원가. 그다음에 어 이건 간접비죠. 300원 제조 간접비. 요 두 개 더인 거 뭐죠? 제조 원가. 그죠? 600원 되죠? 네, 제조 원가 600원. 제조 간접비 300원. 직접비 300원. 여기서 이제 가공비. 가공비는 뭐다?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 우리는 가공비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럼 뭐가 되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것. 얘가 가공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기초원가 직접비는 얼마? 30만 원. 30만 원. 그다음에 가공비는 4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예정 실제죠. 자,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800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5만 시간일 때 차이가 13만 원이다. 과대 배부인 경우 자, 실제 얼마이냐? 자,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과대 과소부터 보겠습니다. 예정 실제인데 나는 100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70원이야. 이걸 도 우리는 과대 30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너무 많이 설정했단 말이죠. 예상을 너무 많이 했다. 나는 100원을 예정했는데 실제로는 120원을 소비했다. 20원을 적게 소비했다. 이걸 우리는 과소 2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3만 원 과대다. 13만 원이 과대다라는 것은 누가 크다? 예정이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정이 13만 원 크다. 이거 실제가 얼마냐? 이걸 물어봤죠. 그럼 뭐야? 예정을 안다는 겁니다. 예정력이 있죠. 예정 배부에. 요 남아있네. 예정 배율은 80원이고. 그죠? 이게 실제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죠. 58은 400. 그죠? 400. 그러면 예정이 400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실제가 나왔죠. X 13만 원 적다. 387만 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예정이 13만 원 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예.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담보 제공 아닙니다. 공급 아닙니다. 예, 물납, 조세인 물납, 예, 공급 아니고요. 물건으로 내는 거죠. 세금을. 예, 그건 공급이 아닙니다. 예, 공매도 아니고요. 공매, 경매, 수용,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어, 공급이 아닙니다. 예. 근데 사업의 양도도 공급이 아니야. 사업의 양도도 공급이 아닌데 여기서 보면은 요 남아 있죠. 포괄적으로 전부 다 공급하면은
아예 전부 다 사업을 전부 넘긴다. 그렇죠? 예. 사업을 전부 넘기면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전부. 포괄적으로 전부. 근데 일부만 했죠. 공급으로 보는 거. 일부. 이건 전부예요. 전부. 전부 넘으면 사업의 양도는 공급이 아닙니다. 근데 일부만 넘겼을 때는 그건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과표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이거 연체이자, 이거는 과세 표준 아닙니다. 매출 아니죠. 이거는 포함하면 안 되면 빼는 거죠. 그죠? 빼는 겁니다. 파손해수 멸실, 재화, 이거는 빼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해수 멸실, 그 다음에 환입, 그죠? 연체이자, 할인, 애누리, 공급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어, 수입하는 재화, 관세, 개별 소비세, 정치도원가 포함이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10%입니다. 알죠? 그럼 부가세가 나오죠. 답은 3번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15번 문제. 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간주 임대료 공급 시기, 예, 공급 시기 끝나는 날, 과세기간 종료일, 예,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회계 1급에서는 사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집세는 임대료죠. 그런데 전세금 걸죠. 전세 얼마에 월세 얼마. 월세는 임대료인데 그 전세금, 그 전세금에 대해서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걸 간주 임대료로 합니다. 회계 1급에서는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런 종료일 날 공급 시기로 보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